지금 어려운 시간이지만 한국은 세계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기술의 첨단에서 자유와 전체주의 전선에서 코리아 신드롬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우리는 세계사의 주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두고 머니 머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방어 비용을 위한 수사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와 기술의 핵심 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구본 위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 그 전략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번영의 열매들이 심각한 존립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자유진영은 중국발 위협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선거 개입, 불법 체류, 차이나 게이트, 펜타닐 확산, 산업 스파이 활동 등은 전 세계적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서 중국의 총선 개입으로 인해서 중국 대사가 추방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또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중국 개입이 나타났고 한국은 더 심각한 부정선거로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중국의 선거 개입은 세계 패권 경쟁의 하나입니다.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동북아 중심에서 일본, 중국, 러시아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하는 완충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단순한 그 완충지대를 넘어서 자유진영과 전체주의 진영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동북아 안보는 물론 태평양 방어선의 핵심으로 또 자유진영의 생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제조기술을 갖춘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마저 한국의 기술을 인정합니다. 독일 엔지니어가 한국의 기술은 설계 단계를 넘어서 이미 제조 공정에 적용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낼 정도입니다. 한국은 제조 기술과 디지털 기술이 융합되어 있는 최초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은 신냉전의 징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 이란과 대치 그리고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의 위협은 자유진영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한국 기술력과 지정학적 중요성은 단순한 지리적 위치를 넘어서 세계 패권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20세기 독일은 두 차례 세계대전을 감행한 그 배경에는 독일의 막강한 제조 기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에서 독일보다 더 막강했던 미국의 제조 기술에 독일이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은 세계 패권을 잡았습니다. 미국의 달러는 기축 통화가 되었습니다. 달러 수출을 통해서 70년 이상 미국은 소비 국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달러 헤게모니는 미국 제조업이 쇠퇴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펜 효과로 미국 경제는 심각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적자를 달러를 발행해서 메우고 있습니다. 달러 헤게모니는 양날의 검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단순한 제조 강국을 넘어서 세계 패권의 열쇠를 쥔 키맨 역할로 글로벌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을 차지하는 진영이 세계 패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보수 우파가 승리하는 것이 곧 세계의 자유 진영을 지키는 일입니다. 한국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죽 서서 개 준다는 말처럼 중국은 수십 년간 한국을 먹겠다는 야욕으로 사회주의 이념을 퍼뜨려 왔습니다.
또 친중, 종북 세력을 양성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소국이라는 망상적인 집단 광기가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장악하게 되면 세계 질서는 권위주의, 전체주의 체제로 재편됩니다. 자유 진영은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요충지는 물론 세계 패권의 린치핀으로 미중 갈등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한국은 필리핀, 대만, 일본, 괌으로 이어지는 미국 방어선의 지정학적 중심에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방산기술, 조선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7위 경제 대국까지 또 1,500만 명이 넘는 예비군을 갖춘 한국은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군사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1,500만 명의 군사력은 세계 최강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해군 전력이 약화되면서 중국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군함과 잠수함 건조 기술이 뛰어납니다. 조선 능력은 미국의 해양 패권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트럼프는 당선되자마자 윤 대통령에 가장 먼저 전화해서 자유진영의 해양 전력 중심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지정학적 중요성을 넘어서 방산, 조선 기술 그리고 1,500만 명에 달하는 군사력은 세계 패권의 필수적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대마 불사의 국가로 성장해버렸습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에게 협조하거나 중국 편으로 돌아서게 되면 군사 균형은 미국이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은 미국의 패권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곧 자유진영의 패배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대한민국 내부 상황은 내란 수준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입법 독재, 특검 릴레이, 178회 정권 퇴진운동, 23차례의 탄핵 시도 등 윤석열 정부를 악랄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더해서 검사, 판사까지 탄핵하고 국가 핵심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가고 불법 수사와 탄핵 선동 등 무정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들까지 가담해서 가짜 선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복잡한 그 근본에는 부정선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랜 기간 준비해왔던 한국 점령 계획의 결과들입니다. 2020년 4.15 총선 그리고 올해 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는 중국 공산당의 한국 점령의 마각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캐나다, 미국, 호주 등 자유진영 국가에서도 중국의 선거 개입은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선관위가 사법부 관할 이래 60년 이상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서라도 선관위 서버를 조사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들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직무를 정지시켜버렸습니다. 심지어 사법부 2인자, 법원 행정처장까지 수사조차 안 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불법 위헌이라고 선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바로 중국 공산당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트럼프의 당선은 하늘이 한국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진영은 이미 한국의 상황을 상세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는 1월 20일 이후 세계 질서는 정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진영을 살려내려는 대지진과 같은 혁명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운명은 이제 자유진영 전체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패권을 거머쥐고 있는 자유진영의 중심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대마 불사는 절대 버릴 수 없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바로 미국은 한국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과 트럼프는 세계 자유진영의 영웅으로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념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지금의 내전은 번영으로 가는 홍역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보수는 이 땅에 풍성하고 기름진 강한 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수는 항상 정의의 편에 있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하경남님, 안성란님, 문병렬님, 전석태님, 최창환님, 이혜수님, 임순민님, 최영선님, 덕자님, DGPPO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